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중세 사상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었죠. 지난 시간에 중세 전반기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중세 후반기 아퀴나스까지 우리가 알아봤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제 고대 그리스와 그리고 중세까지 우리가 중세 천년, 그리고 고대 그리스 기원전 한 6세기경부터 해가지고 쭉 공부를 해왔거든요. 고대 그리스 사상 하게 되면 우리 배웠던 사상가 누가 있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소피스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프로타고라스. 정의란 강자의 힘, 강자의 힘이 정의다. 트라시마코스.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안다고 해도 전달할 수 없다. 누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 존재해도 알 수 없다. 알아도 전달할 수 없다. 무슨 주의? 회의주의. 고르기아스죠. 고르기아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 트라시마코스, 고르기아스까지 소피스트 알아봤고,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묶어가지고 고대 그리스 사상을 알아봤고, 고대 그리스 다음에 역시 고대에 해당되는 무슨 사상?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쾌락주의인 에피쿠로스, 그리고 이성주의, 금욕주의, 이성으로 금욕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 아파테이아를 추구했던 스토아학파. 스토아학파의 대표적인 사람, 제논, 에픽테토스,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우렐리우스의 대표적인 명상록, 다른 말로 사색록. 이런 걸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 물론 스토아학파 사상가 중에 노예로 태어났지만, 노예지만 욕구를 잘 평화를 이루면서 신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누구였죠? 에픽테토스. 약간 다른 입장에서 물 한 모금, 그리고 보리빵 한 조각만 있더라도 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누구였죠?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고통이 없는 아포니아, 마음에 혼란이 없는 아타락시아.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아포니아와 아타락시아, 그 중에서도 아타락시아로 대표가 됐었죠. 스토아파의 에픽테토스, 아타락시아와 같은 평정심과 함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 아파테이아도 추구했는데 아파테이아로 대표를 삼고 있죠. 아타락시아는 누구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중세로 오면서 중세 전반기 무슨 철학? 교부 철학. 대표적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어디 말로? 라틴어로. 영어로 하게 되면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성당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중세 후반기로 가게 되면 스콜라 철학. 어디에서 말이 온? 스쿨, 학교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 대표적인 저서는 신학 대전이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중세 시대를 마무리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마르틴 루터, 그리고 칼뱅, 쩌빙글리, 루터와 칼뱅과 쩌빙글리로 대표되는 무슨 개혁? 종교 개혁. 그렇게 해서 구교에서 뭐가 나오죠? 신교. 고쳐서 신교가 되었다? 개신교.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과 함께 이제 근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물론 AD 한 14세기부터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고 또 종교개혁, 그러면서 이제 16, 17세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근대로 접어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근대 사상을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근대의 대표적인 경험주의 사상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면 힘이 된다. 누구죠?
프랜시스 베이컨. 예,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베이컨입니다. 자, 이 베이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뭐가 힘이라고 했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죠. 이게 우리 베이컨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자, 보통 베이컨 하게 되면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이때 아는 것은 특히 베이컨이 강조한 것은 뭘 아는 것? 베이컨은 자연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을 아는 것. 자연의 뭘 아는 거죠? 자연의 법칙, 자연의 특성, 자연의 이치를 아는 것이죠.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알면 힘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힘이 될까요?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살아가는데? 베이컨과 같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연을 알았는데 그 자연을 알면, 그 자연의 법칙을 알면 그것을 뭐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 자연의 법칙을 잘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삶을 점점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하고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의 법칙을 열심히 잘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도록 더 풍요로워지도록, 사람들의 삶이 더 잘 살 수 있고 사람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을 점점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삶을 점점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지금 약간 어려운 일들, 지금 힘든 일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우리 아빠 엄마가 지금 베이컨 같은 경우는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프랑스로 이민을 가셨는데, 프랑스에 계신 아빠 엄마 한번 만나고 싶은데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연을 잘 알면 바다의 파도를 알고 그러면 배를 어떻게 만들면 그 파도를 이기고 프랑스까지 잘 배를 이용해서 빨리 갈 수 있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자연의 법칙을 알아서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점점 좋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 고쳐서 좋게 만들어 나간다. 그걸 뭐라고 하죠? 고쳐서 좋게 만들어 나간다. 개선한다고 하죠. 인간의 삶을 점점 개선시켜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우리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 유익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한자어로 뭐라고 할까요? 도움이 된다. 이거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유용성 이렇게 부릅니다. 유용성. 유라는 건요, 있다는 뜻이거든요. 있다. 용이라는 것은 쓸모 있는 거. 우리 소용이 있다. 용도는 어떻게 되니? 이 물건의 용도는 어떻게 되니? 이런 표현 쓰죠. 그죠? 용이라는 것은 쓸모 있을 용자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쓸모 있는 성질. 이게 유용성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베이컨을 이야기할 때 자연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아는 것이 힘이다. 요때 뭘 안다고 했죠? 자연의 법칙을 아는 것이죠. 근데 요때 이 자연의 법칙을 아는 것, 요거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과학적 지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의 법칙을 아는 것,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내가 습득해가지고 인간 삶에서 약간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개선하고 그래서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것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도 이렇게 시험에 어떻게도 나오느냐면 요거를 요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요거는 바로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내가 이용하고 자연을 활용하는데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이컨을 누구 중심적 입장? 인간 중심적 입장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부를 때 베이컨은 사람을 위해서 자연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자연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인간 중심적 자연관, 인간 중심주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한다. 근데 이거를 시험에 나올 때는 자연 정복적 관점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연을 정복한다. 자연을 알아서 자연을 정복하고 누가 정복하는 거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서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사용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자연 정복적 관점, 다른 말로 인간 중심적 관점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 아는 것, 이걸 아주 많이 강조했거든요. 자연과학적 지식이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연을 열심히 연구해서 자연과학적 지식을 많이 가지자.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이 베이컨은 있잖아요. 이걸 하나 기억해 두면 좋겠는데, 베이컨이 이상적인 어떤 사회를 막 추구하거든요. 베이컨이 언제 태어났냐면 16세기에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약간 이렇게 이 베이컨이 경험주의로 분류되는 사람인데요. 경험이 아주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관찰하고, 우리 경험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관찰하고 막 실험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기기관차도 만들고 또 어떤 기계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혁명? 산업혁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 영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이렇게 산업혁명이 막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왕성하게 발달하게 된 그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뭘 들었냐면 베이컨과 같이 경험을 중시하는 입장, 관찰과 실험으로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기계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산업이 발달하게 됐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베이컨은요, 이 이상사회로 뭘 제시하느냐면 바로 어떤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인가? 그거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누리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삶이 풍요로운 그런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베이컨이 막 고민을 해봤는데 결과는 바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베이컨은 어떤 사회를 이루고자 했냐면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짓거든요. 베이컨이 뉴 아틀란티스, 새로운 섬, 사람들이 새로운 섬을 발견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그 사회의 중심이 누구? 어떤 플라톤처럼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누가 신을 사랑하고
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 신앙인들. 그런데 베이컨은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과학 기술자라는 겁니다. 이 뉴 아틀란티스, 새로운 섬에서는 과학기술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사회를 움직여 나갑니다. 과학기술자들은 매일 모여가지고 뭐 할까요? 자연을 살펴보는 거죠.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뭐 할까요? 열심히 실험하는 거죠. 이 과학기술자들이 늘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관찰하고 그리고 실험하는 거죠. 열심히 관찰하고 열심히 실험합니다. 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주로 베이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뉴 아틀란티스에 가보니까 그 새로운 섬에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물도 넣고 여러 가지를 막 섞어가지고 새로운 걸 막 마시는데 보니까 이걸 마시면 수명이 20년, 30년, 50년, 100년 수명이 엄청 길어지는 그런 음료수를 만들더라는 거죠. 우리가 편의점 가서 어떤 한 20년 이렇게 딱 적혀 있으면 그거 한 잔 마시면 이제 수명이 20년이 막 늘어나는 거죠. 또 어떤 과학 기술자들이 뭘 만들고 있기를 가보니까 뭘 만들었냐면 콩알 만한 어떤 조그마한 약 비슷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걸 먹으면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먹으면. 그래서 막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정말 막 땀 흘리면서 노동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과학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약 하나만 먹으면 한 달 동안은 배고프지 않게 그냥 나가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뭐 영화 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배고프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 사람들이 막 상상으로만 막 생각하던 그런 것들을 이 뉴 아틀란티스에서는 누가 주도해가지고 과학기술자들이 막 주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정말 풍요롭고 정말 꿈에나 그리던 그런 사회를 일구어 나가는 거죠. 누가 주도해서? 과학기술자들이 주도했어. 그래서 베이컨은 요구를 강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럼 알아야 되는데 뭘 통해서 아까 알 수 있다고 했죠? 뭘 열심히 하면 알 수 있다고 했죠? 열심히 자연을 관찰하고 관찰을 바탕으로 뭐 열심히 하고 실험하는 것.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열심히 관찰하고 실험하면 그 결과,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원리를 도출해내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때, 베이컨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관찰하고 실험하는 것, 그거는 하나의 사물을 관찰하고 하나의 사물을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관찰하고 실험한 걸 가지고 하나의 어떤 원리를 도출해낸다고 그런 겁니다. 하나의 원리가 도출이 되는 거죠. 이 원리가 도출이 되는데, 그러면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뭘 할까요? 이 원리를 바탕으로 또 관찰하고 또 실험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관찰하고 실험했으니까 또 뭐가 나올 거예요? 또 새로운 원리가 나오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이때 내가 관찰하고 실험한 걸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낼 때 작용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작용할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지성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관찰과 실험하고 원리를 만들어낼 때 우리 인간의 지성이 여기에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작용해가지고 그 관찰과 실험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새로운 원리는 개별적인 사실을 관찰한 것에서 나온 새로운 지식이다. 그래서 지식이 확장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관찰과 실험했습니다. 내 지성을 통해서 새로운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새로운 원리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이니까 이것은 있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어떻게 된 거죠? 새로운 지식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예를 보통 우리가 많이 드는데요. A라는 까마귀가 보니까 검네. 근데 미국에 있는 까마귀도 보니까 검은색. 한국에 있는 까마귀도 보니까 검은색. 옆집에 있는 까마귀도 보니까 검은색. 우리 집에 있는 까마귀도 보니까 검은색. 여기에서 하나하나의 까마귀를 내가 관찰했는데 결론을 내는 거죠. 어떤 결론? 모든 까마귀는 검다. 하나하나의 개별 사실에서 새로운 어떤 지식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거를 지식의 확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베이컨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의 개별 사물을 관찰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식의 확장,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지식이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베이컨이 지식을 얻어내는 방법, 요게 학문의 진정한 방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학문의 진정한 방법은 지식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데 그 지식을 확장하는 것은 그냥 조금 관찰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실험해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는 것, 요것을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요것을 연역법과 귀납법 중에서 요거를 돌아갈 귀납법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요런 방법을 베이컨이 귀납법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베이컨은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 귀납법을 강조를 합니다. 특히 어떤 귀납법? 참된 귀납법. 참된 귀납법이 뭐죠? 개개 사물을 관찰하고 실험했습니다. 그 단편적인 관찰, 단편적인 실험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그런 개별 사물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얻은 것을 뭘 이용해 가지고 나의 지성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원리를 찾아내고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고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학문 탐구의 방법, 새로운 학문 탐구의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귀납법을 베이컨의 입장에서는 어떤 귀납법? 참된 귀납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참된 귀납법이 바로 뭐다? 이 참된 귀납법이 바로 새로운 학문 탐구의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학문 탐구의 방법, 이게 바로 참된 귀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베이컨이 지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 이제 개별 사물을 막 관찰했죠, 그죠? 관찰하고 실험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죠. 새로운 원리를 찾아내죠. 그때 인간에 뭐가 작용했죠? 인간의 지성이 작용했죠, 그죠? 인간의 지성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베이컨이 약간 우려한 게 뭐냐면 학문의 탐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학문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관찰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실험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관찰하지 못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실험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관찰하고 실험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도출해내지 못하게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을? 자연의 무엇을? 법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결국 뭐가 잘못되어가지고 지성이 올바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지성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의 작용에 방해돼가지고 학문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라고 봤거든요. 이 지성의 작용에 방해를 받게 되면 결국
학문의 탐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치성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치성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을 타파해라. 타파해야 올바른 학문을 탐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베이컨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 치성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 그것을 베이컨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를 우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교회나 성당 가면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이렇게 잘못된 그런 우상, 다른 잘못된 신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라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에 보면 뭐가 있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진짜 신 말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잘못된 신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베이컨은 그거를, 어디에 이용하느냐면, 올바른 지성의 작용을 방해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들, 인간의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우상,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우상을 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선, 먼저, 우리 입구, 이런 말 하죠. 들어온다. 먼저 들어온, 뭐 하기 전에? 내가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실험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들어온 견해. 요게 선입견이거든요. 그게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체계적인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올바르게 자연의 무엇을, 법칙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성의 작용을 방해해가지고 그 자연의 법칙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게 된 치우친 견해. 우리 치우친 견해를 뭐라고 할까요? 치우칠 견해. 이거를 편견,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편견.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이 우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베이컨은 우상을 어떻게 해라? 타파할 때만이 자연의 법칙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우상을 타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자? 타파하자. 우상을. 이 우상의 타파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요때 베이컨이 우상의 타파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뭘 이야기했냐면 우상을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자, 선생님이 그냥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씩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지성의 오류, 지성의, 좀 부작용, 요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 모든 인간을 보통 뭐라고 하죠? 우리 인간의 뭐라고 그러죠? 인간 종족이라고 그러죠. 인간 종족. 우리가 인간 종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종족인 것은 언제부터 인간 종족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요 인간 종족이기 때문에 나오는 우상은 우리가 출생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뭘 가지고 태어나죠? 지성. 그런데 그 지성에 뭐가 있다?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 종족이기 때문에 가지는 우상. 요거를 인간 종족이기 때문에 가지는 우상이라고 해서 무슨 우상? 종족의 우상.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를 종족의 우상. 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종족은 누가 가지는 우상? 모든 인간이 가지는 우상. 언제부터?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어디에? 지성에 어떤 지성이 아니라 완벽한 지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성? 약간 흠결이 있는, 약간 오류가 있는 그런 지성을 가지게 된다. 요거를 그 베이컨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이거 베이컨이 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서양 사상을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 나왔던 사람 기억나나요? 어느 시대? 서양 고대 무슨 시대?
그리스. 그리스 중에 철학을 어디에서 어디로? 데모크리토스, 피타고라스, 다 무슨 철학자? 자연 철학자였죠. 그죠? 데모크리토스, 자연의 중심이 뭐? 자연이 뭐 중심? 원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피타고라스, 자연의 중심은 숫자가 자연의 중심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을 연구하던 것을 누구에게로? 인간에게로. 그리고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어디? 사회로. 인간과 사회가 철학의 중심이다. 누구 중심? 인간 중심. 선구자는 소피스트. 그 소피스트의 문을 연 사람. 프로타고라스. 그죠? 기억나죠? 프로타고라스. 자, 우리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프로타고라스의 아주 유명한 말. 누가 만물의 척도?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모든 것의 기준은 인간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라고 했죠. 요거를 베이컨이 비판합니다. 베이컨이 뭐라고 비판하느냐면, 자연을 연구하려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프로타고라스처럼 누구 중심이 되는 거죠? 인간 중심. 왜? 연구하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고 그 자연이 곧 뭐죠? 우주죠. 그러면 우주를 연구한다면 사실은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우주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우주가 중심이 되어서 이 우주 자연을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을 중심에 놓다 보니까 왜? 무엇의 오류 때문에? 인간 지성의 오류 때문에. 인간 지성이 그래도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나? 인간이 중심이지. 인간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지 라고 인간의 지성이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인간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속에 심어준다는 거죠. 요거를 베이컨이 비판합니다. 요 인간이 아니고 사실은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 우주 자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의 법칙을 알고 그래야 올바로 자연을 아는 것인데 인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성의 오류가 발생한다. 무슨 우상? 종족의 우상이 되는 거죠. 요거를 베이컨이 인간 종족의 우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베이컨이 요런 우상도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우상을 이야기하느냐면, 자, 요 종족의 우상은 누가 가지는 거였죠? 인간 종족 이름에 다 가지는 게 종족의 우상이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종족이 다 가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가지는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개인. 자, 개인이 가지는 우상인데요. 베이컨이 어떻게 보느냐면 사람이 다 뭐가 다르죠? 자라온 환경이 다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가 다르죠? 경험이 다 다르죠. 경험이 다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 다 다르죠. 가정 환경 다 다르죠. 교육 환경 다 다르죠. 가치관 다 다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습성, 사람의 기질 다 다르다는 겁니다. 베이컨이 볼 때 사람들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질도 다르고 사람들의 환경도 다르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받아왔던 교육도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르다 보니까 이 다른 데서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마다 이 다른 데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베이컨이 요런 예를 들거든요. 어떤 하나에 막 집중,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것이 A라는 것에 막 취미가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디 뭐 오타쿠 뭐 이렇게 하나에 막 집중하는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베이커리 볼 때 하나에 집중한 그 사람은 자기가 집중한 그것을 일반화시킨다. 내가 집중한 그게 모든 것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집중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에 다 적용을 시킨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이런다면 뭐 마이클 조단 뭐 잘했죠? 뭐 농구, 덩크 이런 거 막 잘했죠, 그죠? 근데 마이클 조던이 나중에 농구하다가 어디로 갔죠? 야구하러 갔죠, 그죠? 마이클 조던이 이제 야구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야구 이렇게 막 가서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또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우리 3점 슛 하면 누가 있죠? NBA에 뭐 커리 있죠, 그죠? 근데 커리 같은 경우도 골프 치러 막 가잖아요, 그죠? 골프 치러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골프장에 막 뭘 설치한 거죠? 막 농구 골대를 저기 뭐 3점 슛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설치해 놓고 골프 치러 간 커리한테 농구공을 주고 이제 농구 슛을 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아주 잘한 사람에게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예로 베이컨이 누구를 들었냐면 그 당시 있죠. 고대로부터 막 내려오는 사람이었는데 논리학 하면 이 사람을 드는 겁니다. 논리학.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무슨 논법? 3단 논법. 논리학의 최고봉. 논리학의 출발자로 일컬어지는 사람. 누구죠?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예.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예로 들거든요. 한 가지 자기가 집중한 것, 한 가지 집중한 욕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에 내가 한 가지 집중한 욕을 내가 잘하는 한 가지, 내가 아주 큰 성과를 이룬 요 한 가지를 모든 것에 일반화를 시키더라는 거죠. 그 예로 누굴 들었냐면 우리 그 네이버 카페 방 이름이 뭐죠? 아리의 윤리와 사상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블로그도 아리의 윤리와 사상 이렇게 이제 블로그도 만들었잖아요. 아리가 논리학을 잘했는데 그 논리학에 너무나 정통하고 논리학을 너무너무 뛰어나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오류에 빠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에서 너무나 전문가. 근데 논리학에서 전문가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철학을 하게 되는데 자연을 연구하고 자연에 대한 철학을 하게 되는데 요 자연 철학을 뭘 가지고? 논리학을 가지고. 자연 철학은 자연에 대한 철학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를 연구하고 자연 철학적인 방법으로 철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뭘 끌어왔어? 논리학을 끌어왔어. 자연 철학을 논리학의 방법으로, 논리학식대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논리학을 하는 방식으로 자연 철학을 하게 되면 자연 철학이 올바른 자연 철학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지성의 오류가 발생한다. 논리학으로 자연 철학을 하는 요것은 오류를 발생시키더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다? 혹시 기억나나요? 플라톤이 이데아를 설명하면서 이데아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참된 세계 이데아를 봐야 되는데 어디 속에 갇혀가지고? 동굴에 갇혀가지고 동굴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동굴의 우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굴의 우상. 우리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에 있는 개구리가 그 우물안이 전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논리학이 모든 것 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하나를 가지고 모든 자연 법칙을 다 설명하려고 하고 내가 이해한 하나를 가지고 자연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동굴의 우상이다. 우리 지성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두 가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는, 뭐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어떻게 살아요? 같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 접촉하고, 서로 모임도 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그래서, 베이컨은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는 것. 그리고 접촉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모이기도 하죠. 그죠? 모이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모이는 거를 한자어로 뭐라고 그러죠? 한자어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집회, 무슨 자유? 집회, 결, 사의 자유. 이런 말 하죠. 그죠? 모임. 결사를 이룬다. 결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하고 모이고, 이게 작용을 막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이컨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고 모이고 사람들이 작용하다 보면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의사소통.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의사소통을 뭘 가지고 하는가? 뭐가 의사를 서로 의견을 소통하게 하는 그런 매개자 역할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뭘 가지고 소통할까요? 바로 스님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우리 수업 시간에 뭘 가지고 하는 거죠? 바로 말이죠. 말. 말을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우리 말을 보통 두 자로 언어라고 하죠. 그죠?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근데 이때 베이컨이 하는 이야기가 언어를 이용할 때 이게 지성의 작용을 방해하는 그런 언어의 이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베이컨이 어떤 예를 들었냐면, 요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정의 내릴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부정확하다는 거죠. 어떤 말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 사람들의 그런 이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정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정도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더라는 거죠. 정의를 내릴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에 맞춰서 정의를 내리는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에 맞춰서 내린 정의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확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크기에선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에 맞춰서 나온 정의가 우리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을 실험하고 자연에서 어떤 법칙을 이끌어내는 지성의 작용에 방해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때 이 정의를 내린 요 언어 작용이 지성에는 방해를 준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베이컨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언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데,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언어만 존재하는 겁니다. 명칭만 존재하는 거죠. 언어로서 명칭만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이렇게 정말 과학자나 그런 정확한 연구자들이 자연을
실험하고 관찰하고 지성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할 때 방해를 가져온다. 그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베이컨이 행운이라는 것. 행운. 자, 베이컨이 드는 예인데요. 행운. 행운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행운? 그런 거 없다는, 베이컨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행운이라는 게, 행운이 어디 있어, 행운이. 그냥 그 일어난 일이지. 그냥 내가 수능 잘 봤을 뿐이지. 평소보다, 수능 성적이 잘 나왔네? 평소보다, 고등학교, 1, 2, 3학년 통틀어서 제일 성적이 잘 나왔 것이지, 행운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야. 로또 재미삼아 해봤는데, 1조 원이 당첨돼 버렸네? 재미로 했는데? 그냥 재미로 했는데, 1조 원이 당첨되었을 뿐이지, 행운은 아니다. 그냥, 어디 살기 위해서, 아파트, 집을 하나 샀는데, 갑자기 집이 한 10배로 올라가 버렸네? 그게 주위 개발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올라갔을 뿐이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행운이라는 것은 없다. 또, 요런 이야기도 해요. 최초의 동작. 또 동이 뭐죠? 동? 움직일 동자. 움직이게 하는 것. 누가 이야기했었죠?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베이컨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많이 해요.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이야기 했죠. 모든 움직이는 거, 운동하는 거, 그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이 왜 움직이고 왜 운동하는가 그걸 찾아보면 그 원인을 움직이는 것의 그 원인을 찾아보면 또 움직이면서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게 있고 또 움직이는 것의 원인을 찾아보면 또 자기가 움직이면서 하는 게 있고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면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것을 움직이는 그런 최초의 동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동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요거를 원동자, 최초의 동자를 근원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존재, 이거를 원동자, 최초의 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여서 또 움직임을 일으켜내고 또 운동을 일으켜내고 운동하게 하기도 그래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움직임, 모든 것의 운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존재. 원동자, 최초의 동자라는 말은 있지만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죠. 베이컨이 볼 때. 자기는 안 움직이고 다른 존재만 막 움직이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말, 최초의 동자라는 말을 만들어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초의 동자라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 자기는 안 움직이는데 다른 것을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있는가 보다라고 지성이 오해해가지고 잘못된 지식들이 막 나온다. 이렇게 본 거죠.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용해서 신을 증명했던, 신학을 설명했던 중세 후반기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최초의 동자가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렇다. 최초의 동자 있다. 원동자 있다. 그 원동자가 바로 누구? 하느님. 신이다. 신은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은데 다른 존재들을 움직이게 하고 다른 존재들을 운동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그런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최초의 동자, 최초의 원동자가 신이다. 베이컨이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준 악영향. 아리스토텔레스가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최초의 동자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아퀴나스가 지성을 잘못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선생님이 소개해 줄게요. 마지막으로 불의 원소. 이제 불에 원소가 있다는 요 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에 원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베이컨이 볼 때.
베이컨이 볼 때는 그 당시 베이컨이 1561년에 태어났죠. 몇 세기? 16세기. 베이컨이 16세기를 살 때, 그때는 베이컨이 볼 때 자연과학을 연구해 보면 불의 원소란 없다. 없는데 불의 원소라는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성을 잘못 활용해가지고 불의 원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의 법칙을 오해하게 되었다. 요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글을 베이컨이 뭐라고 불렀냐면 말에 의한 지성의 오류, 말에 의한 편견, 말에 의한 지성작용의 방해. 근데 특히 요런 말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어디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고, 팔고, 이거는 진짜 엄청 오늘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오늘,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을 대표로 하는 가장 언어의 오류, 언어의 잘못으로 인한 지성의 방해, 이것을 시장의 우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장의 우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시장의 우상까지 설명했고, 마지막. 자,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이런 예를 들어요. 베이컨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영국 사람이라고 했죠. 몇 세기? 16세기. 혹시 기억나나요? 16세기 영국 하게 되면 로미오와 줄리엣 기억납니까? 리어 왕, 햄릿, 4대 비극으로 유명한 누구죠? 셰익스피어. 자, 떠올려보세요. 셰익스피어가 뭘 열심히 쓰죠? 각본을 열심히 쓰죠, 그죠?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 이 각본을 딱 넘겨주면 출연진들은 로미오 역할을, 그 각본을 보고 로미오 역할을 엄청 하고, 또 누구는 줄리엣 역할을 엄청 하는 거죠. 누구는 리어 왕 역할을 엄청 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햄릿 왕, 나는 리어 왕, 나는 로미오, 나는 줄리엣, 뭘 보고? 각본을 보고. 그 각본이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움직이는, 출연 배우들을 움직이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각본. 네 번째는 각본입니다. 베이컨은 그 각본같이 출연진들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베이컨이 볼 때,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잘못된 학설이 있다고 봤어요. 잘못된 학설. 이 잘못된 학설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지성을 방해해가지고 이 자연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잘못된 학설의 예로 누굴 들까요? 잘못된 학설의 예로 베이컨이 아주 많이 비판하고 공격하고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를 예로 들면서 베이컨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까 무슨 학에 아주 전문가라고 했죠? 논리학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오르가논이라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있거든요. 그 오르가논에 보면 논리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엄청 자세하게 연구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것을 범주로 설명을 막 하거든요. 범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범주를 이루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때 인간의 영혼도 이제 그런 범주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베이컨이 볼 때는 가장 뛰어난 인간의 영혼을 사실은 그 범주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좀 낮은 그런 특성을 지닌 그런 존재로 인간의 영혼을 설명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잘못된 설명을 한 것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중세 후반기 누구? 토마스 아퀴나스. 무슨 철학? 스콜라 철학.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냥 누구 철학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면
전혀 뭐 하지 않고, 뭐 생각도 안 해보고, 비판하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간다. 누구처럼? 연극의 출연 배우들처럼. 출연 배우들이 뭘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각본을 보고, 셰익스피어의 각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 그럼 당연히 내가 따라가야지. 전혀 비판해보지 않고. 하지만 베이컨이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는 오류가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은 그냥 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각본을 사용하는, 그 각본을 가지고 출연진들이 열심히 연기하는 그곳이 어디죠? 바로 극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극장의 우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극장의 우상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요 극장의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베이컨이 요 학설이 지금의 학설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오는 학설이죠, 그죠? 내려오는 요런 것들을 전통적 학설이다라고 해서 보통 전통적인 권위와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요게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죠? 요게 어떤 아리스토텔레스 말이야? 그럼 나 무조건 따라가야지. 이렇게 전통적인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 이게 무슨 우상? 극장의 우상. 그러니까 전통적인 권위라고 하더라도 뭘 사용해서? 지성을 사용해서 또 뭘 해보고? 관찰해보고, 내가 관찰해보고, 내가 실험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무슨 우상? 극장의 우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베이컨에 대해서, 베이컨이 경험주의 입장에서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고, 그래서 자연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개선하려고 했던 그런 경험주의, 자연과학적 지식을 중요시했고, 그 자연과학적 지식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성을 잘 활용하자. 그 지성을 방해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여겼고, 우상의 크게 네 가지.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종교의 우상. 요 네 가지를 타파하자. 어떻게 타파하자? 참된 귀납법으로. 참된 귀납법이란 관찰하고 실험하고 뭘 이용해서? 지성을 이용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가고, 새로운 원리를 통해서 또 관찰하고 실험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는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학문 탐구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베이컨보다 약간 뒤에 태어난 분이 있어요. 베이컨이 1561년이죠, 그죠? 한 25년 정도 뒤에 1596년 그렇게 되면 61년, 한 35년 뒤가 되겠죠, 그죠? 조금 뒤에 태어나신 분이 있거든요. 프랑스, 이제 영국의 베이컨 다음에 바다 건너 대륙 중에 중심이었던 프랑스의 사상가 데카르트를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